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의 스폰서죠. 이 사람으로부터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 없이 사건을 덮었다. 이런 유지의 보도가 나와서 파장이 상당합니다. 대검은 윤 총장이 윤 씨를 본 적도 없고 그 장소에 간 사실도 없는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와 연관됐다는 의혹 보도 자체만으로도 지금 파장이 상당한데요. 한겨레 21과 검찰의 진실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예. 당시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아니고요. 예. 윤중천 씨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에서 윤석열이 다이어리에서 예, 이름이 났다. 확보된 자료 중에 하나에서 이름이 나왔고 재차 윤중천 씨를 불러서 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과정에서 자, 오케이. 김학의 차관 같은 경우 이제 성접대인 건데요. 예, 예. 무슨 접대를 했다라고 했답니까? 저희가 확보한 내용 그리고 보도한 내용을 기준으로밖에 말씀드리지는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접대라는 부분에서 성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건설업자입니다. 예. 윤중천 씨의 별장, 원주 별장이죠. 원주 별장에 들러서 접대를 받았다라는 윤 씨의 진술이 나왔다. 진술이 있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예. 이것에 대해서 추가 조사 없이 마무리됐다라는 것 또한 다른 핵심입니다. 이게 수사 기록에 포함된 자료가 2013년에 있었으니까 벌써 6년이나 묵었던 거죠. 예. 다만 성접대는 아니다. 성이란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예. 네, 양쪽의 얘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일단 이런 의혹을 한겨레 21이 보도를 했고 네. 검찰은 반박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오늘 아침 가장 관심을 받는 뉴스가 돼버렸어요. 네, 깜짝 놀란 뉴스죠. 예. 사실 지금 윤석열 총장은 조국 장관 일가 수사에 있어서 그야말로 뭐 법대로 지금 집행하는 예. 가차없는 과정을 이제 2달여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 기사의 주인공이 윤석열 총장이니 국민적 관심이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도 김학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으로 빠져들 거란 예감이 들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김학의는 지금 재판 중인데요.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차관이 됐다가 며칠 만에 이제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퇴했습니다. 근데 사퇴한 이후에 그 내막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계속 그 뭐 동영상이 존재하는데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 예. 최근에 그 동영상이 언론 보도에까지 공개가 됐죠. 네. 사실 저는 누가 봐도 김학의다. 근데 그것을 왜 당시에 검찰은 식별할 수 없다고 덮었던 것일까? 김학의 사건 자체가 6년간 덮였던 사건인데 재수사를 한 결과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김학의에 연이어서 현 검찰총장인 윤석열의 이름이 등장을 한 것이고 예. 다만 김학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김학의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던 건설업자 윤중천 씨, 바로 이 강원도 원주 별장의 이제 주인입니다. 근데 윤중천의 별장에 윤석열 검사도 예. 당시에 드나들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온 거죠. 네. 이 내용은 조금 선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아까 굉장히 인터뷰에서 정확한 내용을 잘 발췌하신 것 같아요. 접대예요. 네. 성접대가 아니고 접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접대가 어떤 내용에 어떤 정황의 접대인지는 아직 우리는 모릅니다. 다만 성이 들어가진 않고 접대고 건설업자로부터 건설업자 소유의 별장에 가서 접대를 받은 바가 있다라고 하는 예. 사실이 김학의 사건 수사 때 확인이 됐는데 예. 그 이후로 이것은 전혀 드러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일단 성접대는 아니고 접대라는 네. 그 말을 썼다는 거. 그런데 이게 윤중천 씨의 진술이라기보다는 네. 다이어리라던가 압수된 명함,
이런 것들을 재검토하면서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 진상조사단의 주체가 어떤 진상단이냐면 대검의, 그러니까 대검 소속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외부 인사들이에요. 자, 교수라든지 혹은 검사도 있지만 또는 뭐 변호사라든지 이 사람들이 진상조사를 하는데 한겨레 20일 보도에 따르면 이 여러 가지 명단들, 수첩이라든지 다이어리, 여기서 윤중천 씨라는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예, 이름을 이름이 확인하고 있었다. 예. 그 다음에 윤중천 씨를 다시 소환을 해서 이 이름이 왜 있느냐라고 추궁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추궁 끝에 윤중천 씨가 접대했다라는 진술을 받았고, 예. 그 사실을 이제 위에 보고했는데 묵살당했다. 이게 순서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수사단에 있었던 검사의 증언이 또 있어요. 오늘 보도에 여러 가지 보도가 있는데 이 증언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어떻게 결이 다르냐면 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라는 사람이 2018년 12월에 다이어리 말고요. 강남호텔로 윤중천 씨를 비공식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이름을 언급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석열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올렸다는 거죠. 이 기사에 따르면 8개 전화와 수첩에 윤석열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결이, 그러니까 한겨레 21 기사를 무조건 뭐 맞는다 틀리다라고 할 것도 없고 또 이 기사가 맞는다 틀리다 할 것도 없이 진상 이 수사단에 있었던 조사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첩이라든지 다이어리는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분실됐을 리도 없고요. 그렇다면 이 논란이 거듭되면 저는 이건 수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 명단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한겨레 21은 그 명단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일단 명단을 확인하지 않고 그 수사단에 있는 핵심 관계자 3명의 말을 빌려서 인용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한겨레 21도 명단을 보지 못했으니까 명단에 있다 없다를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단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1, 그리고 진상조사단에서 이걸 어떻게 윤중천 씨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했느냐, 이 두 가지가 밝혀지면 이 문제는 깨끗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예요. 어쨌든 뭐 자료들이 남아 있을 테니까 이 부분을 좀 차분히 뭐 이렇게 조사를 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겨레 기자 말에 따르면 이게 접대가 있었는지 진위 공방보다 우리가 지금 기사를 내는 이유는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가 전달이 됐는데 이 부분이 추가 조사 없이 무마화됐다, 이런 맞습니다. 방점이 찍혔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것이 이 기사를 읽은 또 오히려 독자가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이 국민 다수가 이 사건을 접하게 되고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 검찰 식구들의 비위 문제에 대해서는 덮은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되고, 또 검찰의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잉 수사를 해서 없는 것까지도 과도하게 들춰내는 것이 검찰 아니냐.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으로 좀 이제 국론이 많이 나뉘어 있는 상황인데, 서초동 집회에 참석하는 검찰 개혁을 이제 요구하는 국민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좀 공분을 이제 일으킬 수 있는 기사라는 점에서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윤석열이란 이름이 등장했다. 그것이 팩트다. 아까 이제 이종근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게 사실로 확인됐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사 내지는 수사 없이 덮였다면 왜 덮었을까를 또 이제 우리는 궁금해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조직이 분명히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대검찰청의 해명은 본 적도 없고 간 적도 없고 완전 허위 사실이다. 완전한 이런 진실 게임이기 때문에 기사를 정면 반박하고 있고 법적 조치하겠다. 일면식이 없다, 간 적 없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의 어떤 반박이 나왔는데요. 네네. 자, 이 부분을 또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겁니다. 이게 왜 진상조사단이 차려졌냐 하면 검찰이 6년 동안이나 자기네 식구들을 감싸왔다. 그래서 덮었다라는 의혹 때문에 외부 인사들로 지금 진상조사단을 꾸렸잖아요. 그렇다면 이 진상조사단이 자신들의 진상조사를 다 끝마치고 바로 검찰에다 보고했을까요? 그걸 또다시 덮을 텐데요. 아닙니다. 법무부에 보고를 했어요. 법무부에 경찰 과거사 위에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진실규명이 굉장히 여러 갈래에서 그렇죠. 조사단이 그러니까 있었죠. 조사단이 조사를 하고 법무부 소속의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에 보고를 했고, 그리고 그 조사위가 그렇다면 검찰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검찰 수사단에 다시 넘겨서 이거 수사해봐라 이런 구조였어요. 그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실제로 이 조사단이 보고를 한 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예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는 누구의 통제를 받죠?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요.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었고 그렇다면 당시에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수석에게 이것이 이 정보가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예. 첫 번째. 만약에 그랬다면은 조국 수석도 당시 조국 수석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지금 검찰총장에 임명하게 만든 그런 감찰을 전혀 하지 아니한 또는 감찰을 했어도 덮어줬다는 의혹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는 예. 거예요. 진상 규명할 부분이 뭐 두 분 말씀 들어보면 많을 것 같은데. 자, 대검찰청 해명 내용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검찰총장 인사 검증 과정에서도 의혹이 불거졌고 네네. 이걸 뭐 이 근거 없는 음해에 대해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 무근으로 판단한 바가 있다. 이런 네. 해명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당시에 민정수석이면 조국 전 그렇죠. 장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이제 이평론가님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제가 먼저 눈여겨본 것은 앞에 부분을 들으면 자, 일면식이 없고 그 별장이라는 곳에는 간 적도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무근이다. 따라서 법적 조치하겠다는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었으면 또 검찰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총장이 예. 실제로 접대받은 바는 이런 없다. 의혹이 돌아다녔다. 예, 이건 이거는 부정했지만 민정수석실도 알고 이런 검찰도 이야기는 알고 있었다. 예. 그리고 검찰 조직 내에도 있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게 2013년에 한번 박근혜 정부 때 김학의 당시의 차관 관련해서 한번 관련 조사가 있어야 되고 2013년 기사를 제가 떠올려 보면 기억이 나는 게 이 별장에는 수많은 고관대작들이 드나들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서 이 윤중천 리스트라는 얘기가 등장해요. 명단이 밝혀진 바는 없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군장성, 이 대형 병원장 혹은 검사 등 이 고위 공직자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럼 그 우리 기사를 본 우리의 인식은 김학의만이 아니구나. 여러 사람이 드나들었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들은 수사 안 하나? 그들은 누구인가? 근데 그 이후에 관련 수사는 없었어요. 2013년에 없었고 과거사위는 김학의 사건만 조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리스트에 윤석열의 이름이 있었건 또 다른 이름들이 있었건 간에 그것은 수사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민정실에 전달될 때 이 윤석열의 이름이 윤중천의 수첩에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확인을 해본 즉 접대를 받은 바가 있다고 합니다. 정도의 리스트가 네. 들어갔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민정에서 이 보고서를 윤석열로 제대로 분류해 놨을지 아니면 김학의 사건 관련인지 그때는 김학의 사건만이 예. 아니라 과거사 조사위를 다시 돌이켜 보시면 장자연 사건 등 예, 굉장히 검찰에서 문제가 많았다 이게 덮었다라고 생각된 사건들을 다 발췌해서 상당량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예. 법무부에서 그중에 재수사 들어간 사건이 일부 있고 장자연 사건은 또다시 종료가 됐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김학의 사건이고 김학의 사건도 지금 가장 이 대중들이 분노했던 것은 성폭행 부분인데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뇌물건이라든가 윤중천 씨도 다른 건들에 의해서 지금 기소가 됐던 상황입니다. 그 돌이켜 보면 윤석열 당시에는 검찰총장 후보가 아니었고요. 상당히 좀 미미하게 덮였을 가능성도 있다. 예. 이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진위 여부와 별개로 민정수석실도 그렇고 검찰도 이 부분 이런 의혹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지금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 이 문제가 지금 불거졌는가 이런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이 기사가 나오자마자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떠올렸을 거예요.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13년도에 최동욱 검찰총장의 친자 확인 예. 보도. 그 보도가 결정적으로는 최동욱 검찰총장이 사퇴하게끔 됐는데 당시에 안을 들여다보면 최동욱 검찰총장의 그 검찰청이 무엇을 했냐면 국정원 댓글 그렇죠. 관련해서 선거 개입 정황을 포착해갖고 수사단을 꾸렸거든요. 하필이면 또 그 수사단 안에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선거 개입 관련해서 압력을
넣었던 상황에서 그것을 거부하자 최동 친자 확인 보도가 나왔다. 이렇게 지금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그 검찰 총장과 관련한 보도, 이것도 사실 여부를 떠나서 보도가 나오자마자 사실은 검찰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또다시 그 예전부터에 있었던 관행, 자기네들끼리 그 단합하고 자기네들끼리 덮어주고 했던 것을 그대로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지금의 어떤 그런 그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 역시 자신들의 조직을 보위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인식이 이코로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어떤 조사가 또 뭐 특검까지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검찰은 자기네 식구만 챙겨 이런 이미지가 계속 가게 되거든요. 이것이 지금 물론 한겨레 보도가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예. 아직은 봐야 되겠지만 이런 그 보도가 미치는 큰 악영향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예, 오늘 오신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최동욱 검찰총장을 소환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어쨌든 오늘 오전에 정치권에서도 이 이슈가 네. 가장 핫해졌습니다. 오늘 한국당이 사실 대법원 앞에서 조국 장관 동생 기각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규탄 대회를 하기로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이 문제 관련한 인터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박제받았다는 얘기 혹시 뭐 들었던 게 있으세요? 전 들었던 게 없어요. 그 기사 보고 혹시 뭐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 이제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죠. 그 기사만 보고 뭐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도처에서 도대체 상식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이 매일매일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엔 드디어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이렇게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검증한 조국 전 민정수석 무엇을 한 것입니까? 좋습니다. 이 물타기 진실 모두 밝혀냅시다. 다만 조국 문제 정리된 이후에 합시다. 예. 일단 여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네네. 된다. 굉장히 신중한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동욱 검찰총장을 야당은 금방 소환해내지만 예. 사실은 그때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여당 자체가 그때 여당이 지금의 이제 한국당 아닙니까? 당시 새누리당인데 여당 의원들이 최동욱 총장 나가라고 굉장한 압력과 함께 사실은 굉장히 사적인 문서까지도 등장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여당 의원들, 민주당 쪽에서는 오늘 이 보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굉장히 그 정보에 대해서 밝은, 특히 검찰 쪽이나 사법 당국 이제 이 정보에 대해서 밝은, 예를 들면 이제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도 당장 김학의 사건은 이게 경찰이 수사 들어가기 전에 벌써 영상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걸 당시 박영선 의원하고 함께 보면서 이 논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들은 바가 없다예요. 굉장히 밝은 이 다선 의원들도 네. 국회 내에서 내가 이러한 이야기, 윤석열의 이름을 들은 적이 없다. 예. 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다 사실 확인은 필요하지만 지금 코멘트할 상황이 아니다. 이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고요. 예. 당시에 최동욱 총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이 국가기관 대선 개입을 조사하자마자 그리고 깊이 있게 조사를 들어가려고 하자마자 총장을 그때는 이제 뽑아내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그때 미디어가 대대적으로 혼외자 사건을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혼외자가 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윤리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못 견디고 나가게 만든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오늘의 이 신문 보도는 윤석열 총장을 몰아내기 위한 뭐 음모, 어떤 이 의도가 있는 기사도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 이상의 사실 확인도 쉽지 않은 사안이라 일단 국민적 의혹이 지금 발동한 만큼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한번 이 검토 절차는 거쳐야 되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것이 그렇게 확전될 일인가? 이것이 예. 조국 이 장관 사태를 덮을 수 있을까? 덮기 위한 물타기일까? 이 부분은 전 의문이 많습니다. 이제 최 평론가님은 의문을 제기하셨지만 지금 네. 야당에서는 당장 물타기다 이런 네. 의혹을 보내고 있어요. 윤석열 흠집내기가 시작됐다.
같다 이런 입장이 나왔는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한겨레 21일의 보도가 물론 신문에도 났지만 나오자마자 인터넷에서는 엄청나게 지금 퍼날라지고 또 뜨거운 반응들입니다. 이 서초동 집회에 주로 참가하는 그런 맘카페라든지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어떤 카페들에서는 이 기사야말로 사실은 윤석열 이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되는 이유이고 공수처를 지금 세워야 되는 이유이고 조국 장관을 수호해야 되는 이유이다라고 아예 단언하면서 서초동 집회를 지금 다시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팩트 여부와 상관없이 굉장히 큰 지금 폭탄 같은 그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라는 건 지금 인터넷에서 확인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아까 이제 박지원 의원 얘기도 해주셨는데 내가 가진 어떤 자료에도 이름은 없었다 이런 뭐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검찰 개혁을 위한 공동운명체다 이런 얘기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쯤 되면 이게 공동운명체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 몸이라는 표현을 썼죠. 이 사법개혁의 한 몸. 그렇게 팀플레이를 하시오라는 메시지를 이미 낸 바가 있고요. 지금 사실은 법무부와 검찰은 경쟁적으로 개혁안을 내고 있죠. 근데 내용을 보면 크게 뭐 방향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른 비슷합니다.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이것은 수렴될 수 있고 얼마든지 검찰은 실천해야 되고 법무부는 이제 지침을 계속 내야 되고 훈령을 이제 개정해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사실 그럼 검찰개혁, 사법개혁의 귀결은 어디냐면 국회에서 매듭을 지어야 돼요.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공수처 설치 그리고 이제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의결돼서 법제화돼야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사법개혁이 1단계는 완수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내로 갈 길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뭐 윤 총장의 어찌 보면 이게 보면 공격수로서의 윤 총장과 그냥 지금 얻어맞고 있었던 이 조국 장관 일가가 조금 이게 이 국민들의 시각이 달라지는 하나의 단초의 기사는 될지 모르지만 아까 저는 이 이평론가님 말씀에 좀 반대 입장인 것이 서초동의 검찰 개혁 요구는 이미 불타오른 거예요. 뭐 사그라지고 있는데 윤 총장 개인적인 사건 하나가 다시 뭐 동력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검찰 개혁은 이 사건과 관계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그냥 크게 영향력은 아직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법조계에서는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러니까 접대가 막 벌어질 때가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예요. 그럼 그 당시는 뭐냐면 부장검사에 불과했고 춘천이나 원주지검과도 관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오게 된 건 2018년 작년 12월 달에 이규영 검사가 윤중천 씨를 불러서 이야기할 때 당신은 중앙지검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보면 차장검사급 이상이 다 들어가지 일개 지역에 부장검사가 이름 있었던 적은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하필 또 대구지검 국정감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여환섭 수사단장이 지금 대구지검장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발언을 할지 이 부분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사회 곳곳이 지금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유시민 이사장과 KBS 간의 진실 공방도 지금 계속되는 상황인데요. 지금 양쪽 다 각자 김경록 씨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다 공개를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전문에 공개한 거죠. 두 개 다 보느라고 어제 다들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이종근 평론가님이나 언론 종사자들은. 저도 두 개를 다 봤는데 자, 유시민 이사장 쪽 알릴레오가 더 깁니다. 그런데 핵심 내용은 제가 보기엔 똑같아요. 김경록 씨가 주로 정 교수라든가 뭐 조국 장관, 그 당시엔 조국 부부 시절부터 자산 관리를 했다는 거고 이 남편인 이 당시에 조국 서울대 교수는 재테크에 별 관심이 없고 문외한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식도 짧은 것 같아서 이 정경심 교수가 가장 좀 이 자산 관리에 관심이 있고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공격적인 주식 투자 쪽으로 같이 가이드 가면서 하다가 자, 이제 공직자가 되고 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고 나서 이제 사모펀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옮겨 탔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는 이 KBS 취재진과 나눈 이야기나 알릴레오와 나눈 이야기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태에 대한 얘기는 일관적이에요. 약간의 뭐 차이, 뉘앙스의 차이는 있지만 저는 검찰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진술했을 것 같다. 하지만 더 디테일이 많고 검찰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뉘앙스는 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요. 다만 유시민 이사장 쪽에 붙어있는 더 긴 부분이 뭐냐면
KBS와 인터뷰한 건 9월 10일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 한 달 후에 인터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간에 벌어졌던 일에 대한 내용이 덧붙여져 있죠. 예. 그 첫 번째가 KBS와 인터뷰하고 검찰 소환에 검찰에 들어갔더니 인터뷰한 내용을 이미 취조하는 검사가 알고 있더라. 예. 또 이제 그 뭐 메신저 창을 보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실 공방은 거기서 벌어져 있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양쪽 다 진짜와 거짓으로 다투고 있는 게 아니고 핵심 내용은 김경록이라는 예. 진술하는 증인, 가장 핵심 증인, 내용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은 일관적이기 때문에 예. 해석의 문제가 다를 뿐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녹취, 풀녹취를 보면은 증거 확보 차원이라는 얘기도 있고 네. 증거 인멸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내용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 뉘앙스의 차이는 이제 다들 들으시거나 아니면 보시면서 네. 판단을 하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유시민 이사장이 KBS 보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건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일단 검찰을 흘렸다 이 부분 하나 하고 그렇죠. 핵심 인터뷰 내용을 뺐다 이런 부분인데 KBS 측 해명을 들어보면 당시에는 이제 조국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전혀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네. 이거를 정경심 교수가 알았다는 정황이 가장 중요하게 판단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KBS의 해명은 특히나 그것을 직접 지시했던 그 사회부장의 해명은 두 가지로 집중이 돼 있어요. 하나는 말씀하셨듯이 지금 인터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어느 부분에 중심을 두고 보도를 하느냐. 인터뷰가 그러니까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직접 인터뷰를 한 것이 아니고 뉴스의 하나의 어떤 꼭지로 지금 인터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그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지금 당사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주식회사의 이 PB도 사실은 공범이 될 수가 있다. 그 예. 증거인멸의 공범이 될 수가 있으므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입장. 그런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찰이 안 한다는 건 크로스 체크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도하기 위해서는 사실 어떠한 부분에서는 검찰에 확인을 해야 된다. 예. 이건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패턴이고 1시에 인터뷰를 했고 4시와 7시 두 번에 걸쳐서 전화를 한 건 맞다. 근데 이것을 마치 내통하고 있다. 법조팀과 언론사의 법조팀들은 예. 전부 다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공격하는 건 무리다. 이게 세 가지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저는 유시민 이사장이 지금 했던 아까 이 일부 20분만 한 것도 KBS와 별 차이 없는 행위다. 그런데 자신들은 정당하고 KBS는 편집해서 일부러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지금 비판의 초점입니다. 어쨌든 법적 대응하겠다던 KBS가 네. 진상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부적으로요. 바뀌면서 네. 내부적으로 이것도 뭐 외부 요원들 포함해서 하겠다 했다가 내부로 좀 바뀐 이런 맞습니다.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KBS 사회부장은 지금 보직 사퇴를 한 상황이고 맞습니다. 내부에서는 회사가 우리를 기레기로 만들었다 이런 글들이 지금 돌아다니는 이런 상황인데 예, 짧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어제 사장단에서 이제 결정을 했을 때는 자 외부 인사들을 데려다가 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지금 법조팀은 이 취재에서 배제, 특별 취재팀을 따로 짜겠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부 기자들이 반발해서 회사가 우리를 기레기로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자들의 파이팅 정신이 좋다고 봐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는데 갑자기 이 회사가 우리 입장과 다른 이런 결정을 내려버리면 우리 출입처인 법조 쪽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사무실에 모여 있는데 당장 오늘 뉴스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걱정하거든요. 이 문제의 발단을 제가 간단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단히요. 유시민 이사장은 조국 편이에요. 아까 공정 얘기하셨는데 유시민 이사장은 미디어가 아니에요. 유튜브는 방송도 아닙니다. 윤리위원회 기준도 적용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유시민은 조국 편이다. 이건 팩트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고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대한 공영방송과 1인 미디어가 지금 격돌하는 아주 우스운 양상인데 알겠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기자의 어제 항명, 이 내부에 대한 항의에 한 줄이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만 김경록 씨를 놓아주십시오. 그동안 우리 KBS만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미디어가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을 부정적으로 보도해 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조국 편에 서 있는 유시민 그 이사장의 유튜브가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공정해지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KBS가 이제 공영방송이라 알릴레오하고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 그럼요. 네, 그러나 또 영향력 면에서는 또 알릴레오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루두루 여러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유시민 이사장과 KBS 간의 진실 공방에 정치권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얘기 잠깐 듣고 오시죠.
KBS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차장과의 인터뷰가 계속 논란이 되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9일 밝혔습니다. 김 차장과의 인터뷰에 대한 KBS의 보도가 김 차장의 취지를 왜곡해 자의적으로 편집된 것인지 가리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합니다. 시민의 알릴레오가 가짜 방송, 가짜 뉴스의 원조이자 최고의 끝장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그 인터뷰 내용들 지 맘대로 편집해가지고 위리한 대로 방송한 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편집해서 방송된 거 보니까요. 진짜 알릴레오는 그 보도의 달인이 아니라 편집의 달인입니다. 지금 여당에서는 KBS에서 조사위를 구성한 건 적절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지금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알릴레오가 편집의 달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언론과 관련된 문제, 사실 여부를 떠나서 언론과 관련된 문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기화로 해서 그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아예 기자회견을 하자. 어떤 특정 언론의 진영 논란이 어차피 어디에 인터뷰를 하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김경록 씨도 앞으로 어떤 단독 인터뷰를 응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기자회견을 하거나 해야 된다. 그래서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 정당은 이제 좀 그만 편들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도 사실은 지금까지 분리할 때는 갑자기 유시민 이사장을 당원도 아닙니다라고 거리를 뒀다가 이게 또 유리해지니까 알릴레오 지금 막 칭찬을 하거든요. 이거야말로 또다시 편파적인 또 편들기니까 정당이 여기서 언론의 행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결코 언론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언론의 독립성 얘기부터 해서 또 거꾸로는 청와대 국민청원, 수신료 폐지 이런 청원까지 올라온 아주 복잡한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정말 하루도 조용할 날 없는 이런 하루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어떤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부터 좀 보시면 42.5% 긍정평가입니다. 이게 취임 후에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 결과가 나온 이런 상황인 거고요. 계속해서 갤럽 여론조사까지 좀 저희가 한꺼번에 볼 수 있을까요? 네, 갤럽 여론조사 보면은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자, 부정평가는 51%로 갔고요. 긍정평가가 1%포인트 오른 이런 상황입니다. 자, 정당 지지율, 직무수행 평가 이유를 좀 보시면 잘하는 부분으로는 외교 부분, 검찰 개혁 부분 이런 부분이 많고요. 부정 이유로는 국론 분열이 한 6%포인트 정도 상승한 이런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까지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까요? 민주당은 37%로 변함이 없고요. 지금 보면 한국당이 3%포인트 상승한 27%, 그리고 무당층이 한 5% 정도 빠진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한국당 지지율은 지금 갤럽 기준으로는 탄핵 이후에 최고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오늘 여론조사 흐름을 읽을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대통령 지지 국정수행 평가의 부정평가가 다져지고 있는 모양새예요. 그러니까 한 번 좀 추락했을 때 다시 반대편에 결집이 있어서 오르거나 혹은 조금씩 출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전반적인, 저는 언제나 주장이 선을 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추세선을 봤을 때 이 갤럽이 지금 1%포인트씩 올라가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지금 연착륙 분위기가 아니라 사실은 이제 40% 초반대에 언제 가느냐가 관심사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연말까지 40%대를 유지하느냐 아니면 총선 때까지 유지하느냐, 이런 그런 그 모멘텀들을 지금 봐야 되는데, 사실상 리얼미터와 갤럽의 추세선을 봤을 때는 이 그 부정평가의 어떤 그 선 또는 긍정평가의 선들이 서서히 다져지고 있다. 즉 출렁거림은 점점 줄어들고 지금의 어떤 격차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선이라는 거예요. 부정평가 이유 중 국론 분열이 6%포인트 상승한 거 앞서 보셨잖아요. 네. 이렇다고 하면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둬야 될 부분이 이 분열된 여론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쉽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분열의 이 어떤 중심이 어디냐면 국회예요. 분열의 중심은 국회예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법무부와 검찰입니다. 예.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는 검찰 개혁의 의지에서는 플러스를 받았고 문제는 국론은 쪼개졌는데 이게 대통령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 부분은 마이너스를 받았고 상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결국은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상승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도록 해야 되고 조국 사태를 종식해야 되거든요. 예. 저는 근데 그것이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회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지금 여야 상황에서는 풀릴 기미가 없으므로 저는 검찰 개혁이라는 코드의 완결점을 찍기 위해서는 패스트 트랙이 연내에 어떻게든 결정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번 관전을 해봅니다. 이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는 조금씩 뭐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긍정적인 기류들이 좀 나오고 조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있죠.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최영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